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7월 12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각종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갈래죠. 하나는 유권자들에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나의 장점을 알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상대 후보의 약점을 캐내는 겁니다. 그것은 일종의 검증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죠. 상대 후보를 검증하는 단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여야가 싸우는 총선이나 대선에서도 마찬가지고 당내 경선에 당 식구들끼리 싸우는 경선에서도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죠. 특히 상대에 대한 약점, 아킬레스건을 파고드는 어느 수준까지는 그것이 용납이 되지만 딱 수위를 넘었다 이렇게 판단될 때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양쪽이 당내 집안 사람들끼리 싸우는데 그 싸움이 너무 심해져서 이 상대방, 그러니까 다른 정당의 다른 세력의 정치 세력에 이 플러스 효과를 줄 때, 그러니까 다른 세력의 공격거리를 오히려 투척을 할 때, 이 내부에서 막 싸우다가 서로 상대방의 약점을 막 덜쳐내다가 어떤 때는 좀 과장하기도 하고 없던 일을 갖다가 붙이기도 하고 서로 싸우다가 그렇게 되니까는 밖에서 구경을 하던 상대 진영에서 저런 게 있었구나 하고 툭성 물어서 막 투척을 하는. 자, 그것은 그 일까지 벌어지면 완전히 선을 넘은 것이죠. 그러면은 그 경선이 끝난 이후에도 양쪽은 씻을 수 없는 앙금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분당이 되는 그런 사례도 과거에 간혹 있었습니다. 이게 당장 분당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는 쪼개지는, 그래서 처음에는 심리적 분당 상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심리적 분당 상태.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은. 그리고 어떤 선거 같은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면은 진짜 실제로 쪼개져 버리죠. 자,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그런 형국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고, 실제로 이 국민의힘 안에서 이 자해극, 스스로 몸을 해치는 자해극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걸 민주당 그리고 좌파 매체들이 열렬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전당대회 이후에 정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지금 심리적 분당 상태가 아니고 실제로 당이 쪼개질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잠시 후에 제가 그 내용들을 소개를 드릴 텐데,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이 당권을 잡으면은 이렇게 나머지 3명의 후보 그리고 용산 이쪽에서 같이 가려고 할까? 계속 이 대립각을 세울 거다, 이런 판단에서 이 한동훈 세력만 남기고 단체로 빠져나가서 신당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노무현 정권을 잡고 나서 그때 민주당, 새천년 민주당을 껍데기만 남기고 쭉 빠져나갔죠. 대통령이 있는 새천년 민주당을 껍데기만 남기고 쭉 빠져나가서 열린 우리당을 만든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노무현이 같이 나갔죠. 열린 우리당으로. 자,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한동훈이 정권을 잡으면 좀 그때와 결은 다르지만은 어쨌든 대통령을 중심으로 새로운 당을 만든다. 이 시나리오도 지금 정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그리고 한동훈이 아닌 다른 후보가 되면은 한동훈 세력이 또 빠져나가서 신당을 만들지 않겠느냐. 자, 이런 시나리오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 너무 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권 싸움이 너무 심해서 상대방에게 그 민주당 그리고 좌파 매체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 분당 상태가 이야기되지만은 실제 이게 심리적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정말 쪼개질 수도 있다. 자,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자, 조선일보 1면 3면 기사입니다. 원한의 막말, 선 넘은 여전대, 원희룡과 한동훈이죠. 총선 고의 패배, 다중 인격 정치, 원한 난타전, 당내에서는 자해 행위다. 원희룡은 거짓말부터 배운 초보 정치인이다. 한동훈을 그렇게 공격을 하고, 한동훈은 노상 방뇨하듯 마타도어를 퍼뜨린다. 연금개혁 등 약속했던 주요 정책은 폭로, 비방존에 언급조차 안 된다. 이러면 유권자들이 멀어져 가는 겁니다.
원희룡, 한동훈 어제 하루 7건의 입장문을 냈는데 그중 6건이 상대 후보를 겨냥을 한 거다. 두 번째 TV 토론에서 원희룡은 지난 총선 때 한동훈 그 당시 비대위원장이 비례대표를 사천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근거를 밝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원희룡은 그렇게 내가 밝히면 관련자들끼리 입맞춤 할 것 아니냐. 이재명처럼 증거 조작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한동훈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보다 못한 것 같아. 의혹 제기가. 자, 이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지지율이 오르는 컨벤션 효과는커녕 당의 결속, 이미지만 지금 깎아먹고 있다. 원희룡 어제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한동훈을 향해서 비대위원장 시절 비례대표 사천 의혹, 법무장관 시절 사설 여론조사팀 운영 의혹, 척건인 김경률 회계사의 금융감독원장 추천 의혹, 거듭 제기를 했습니다. 김경률을 금융감독위원장이 추천했다는 것은 한 매체가 보도했는데 이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한동훈, 김경률 쪽은 부인을 하고 있죠. 그리고 법무장관 시절 사설 여론조사팀 운영 의혹, 이 소위 말하는 댓글 의혹,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주장을 하고 몇 가지 무슨 뭐 텍스트도 내고 증거라고 하면서 내놓고 하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제살 깎아먹고 있는 겁니다. 좌파 매체들이 이거 다 받아서 지금 차곡차곡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들을 보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그러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사실이면 사퇴하겠느냐. 후보직에서. 그러자 한동훈은 원 후보의 계속된 거짓 마타도에 답한다.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마치 노상 방뇨하듯이 오물 뿌리고 도망가는 거짓 마타도 구태 정치를 제가 당원 정치들과 함께 변화시키겠다. 노상 방뇨하듯이 이 이야기를 계속하죠. 원희룡 후보가 과거에 윤수원 시절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뭐 음주를 하고 뭐 노상 방뇨를 했다. 뭐 그런 의혹들이 또 SNS에 또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그런 걸 또 어느 쪽에서 퍼들었을까요? 또 원희룡은 한동훈의 이모부가 민청학년 사건 주동자이고 장인이 과거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하려 했다는 점도 거론을 하면서 보수를 잠식하고 진영을 재편하기 위한 누군가의 큰 그림 속에서 아이돌로 내세워진 것 아닌가, 강남 좌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장인이 과거 민주당 소속, 그러니까 한동훈의 장인 출마를 하려고 했다. 진형구 전 검사장이죠. 그때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그 치중 발언으로 그때 논란이 됐던 그 진형구 검사장이 한동훈 후보의 장인인데 그때 민주당으로 장인에 출마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원희룡이. 한동훈이 보수가 아니고 보수를 잠식하고 보수의 진영을 재편하기 위해서 누군가 큰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 속에서 아이돌, 그러니까는 마치 우상처럼 이렇게 내세워진 것 아니냐. 원래는 강남 좌파인데 우파인 것처럼 누군가 큰 그림을 그려서 우파를 잡아먹으려고 내세운 인물 아니냐. 이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또 이렇게 맞받아칩니다. 원희룡이야말로 운동권 출신 아니냐. 지난 20여 년간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이모부를 여기서 이렇게 끌어들이느냐. 저에게 자파모래를 하는데 황당하다. 이 끝없는 이 소모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죠. 자, 동아일보도 조금 전에 제가 조선일보 1면과 3면을 보여드렸는데 보통 이 언론 기사에서 1면 토업을 쓰고 3면에 관련 기사를 쓰면은 그만큼 큰 사안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가장 이 핵심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1면 톡과 3면에 같이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것은 항상 그날 또 그 시점에 가장 중요한 뉴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여권 안의 이 전당대회에서 일어나는 내전을
조선일보도 그렇고 동아일보도 그렇고 꼽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1면 3면입니다. 야, 탄핵 공세 속 여는 자폭 전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색깔까지 나온 여당 전대, 한 주변에 좌파가 많다. 원희룡. 원이 운동권 출신이다. 한동훈. 당권 주자들이 자해 수준의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전당대회 이후 회복 불능 상태에 놓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입법 드라이버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언급까지 거침없이 하는 상황에서 여당 스스로 운선의 폭을 좁히고 있다는 비판이 당내에서 확산. 나경원 후보, 윤석열 후보도 다 참전을 하고 있죠. 나경원 후보도 한동훈 후보가 당무 개입이란 취지로 비판한 것에 대해서 뭐냐면 그 문자 논란,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한동훈이 답변을 하면은 그것은 뭐 당무 개입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데 대해서 나경원 후보는 대통령 탄핵의 밑밥을 깔아주고 있다. 본인 살자고 정권 자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냐. 대통령에 대한 협박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당무에 개입하면은 이것도 먹잇감이 될 수가 있죠. 좌파 진영에. 어제 여당 토론에서도 색깔론이 벌쳐졌고, 원희룡은 김의겸만도 못하다. 한동훈이 되면 우리가 다 죽는다. 이런 말까지 지금 오고 가는 상황인데, 자, 보수의 텃밭, 심장부라는 대구 경북 TK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중앙일보가 럽보 기사를 실었습니다. 8면 기사입니다. 이슈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60대 택시기사는 여당 꼬라지가 자기 살만 갉아먹는 기라. 보수심장 대구 시민이 보는 전당대회. 난타전 집안싸움에 실망감을 쏟아냈다. 구태가 여전하다. 국민들 돌볼 생각은 안 하느냐. 자, 당 돌아가는 꼬라지가 희한하지. 동대구역에서 만난 택시기사 박세목 씨. 자, 정신 못 차리고 자기 살만 갉아먹고 있는 기라. 한심해서 뉴스 채널을 획 돌려본다. TK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권을 가진 선거인단 84만 3,292명인데 그중에서 비중에서 수도권 37%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지역 21.6%죠. 보수 성향이 짙어서 당심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만난 시민 대다수는 실망감을 나타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에서 섬유 공장을 운영하는 김희석 씨는 당원된 지 13년인데 구태가 이 지경이었던 적은 없었다. 개인 택시, 여곽한 씨, 총선 패배 원인은 민생 파탄인데 여당이 본질을 마주하지 않는다. 이렇게 막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뭐 다만 또 새 지도부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건 아니다. 달성군에서 고깃집을 하는 김강기 씨는 기존의 여권 정치인들로는 민주당의 돌격을 막아낼 수가 없다. 한동훈 후보가 새 발음을 일으켜줄 것이다. 반면에 서문시장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양창원 씨는 사실 대통령 감은 원희룡이다. 서문시장에서 과일을 파는 최재순 씨는 저는 나경원 후보가 좋습니다. 질서 있게 딱 할 말만 하고 여기저기 줄 안 서고 민심만 따를 뿐이다. 윤상현 후보도 점잖아서 보기 좋다. 자, 보수의 그 심장인 TK에서도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살만 갉아먹는 거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심리적 분당 상태 이런 이야기도 언론에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동아일보 3면 기사입니다. 친윤, 친한, 자해 수준 격한 내전. 전대 이후 심리적 분당 사태 우려. 국힘 내부 커지는 공멸 위기감. 당내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단체로 맛이 갔다. 단체로 맛이 갔다. 이 양쪽이 막 싸우는데 그 전선이 대리인들로까지 확장이 됐다. 최고위원 후보이자 친한계 핵심인 장동혁 의원은
원희룡 후보를 겨냥해서 자 이제 후보 외에 후보 그 캠프 또는 그와 가까운 사람들이 또 자기 주장을 막 펼치고 있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해서. 장동혁은 원희룡에게 이길 수만 있다면 양잿물이라도 마실 것처럼 싸운다. 악질 사업주가 장마철에 폐수 방류하던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을 던져놓고 답하라고 떼쓴다. 친윤계 장해찬 복수의 여론조성팀 관계자들에게 받은 내용의 일부다.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 의혹을 또 계속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 권력 윤석열 대통령이죠. 의 대리인 원희룡 후보와 미래 권력 한동훈 후보가 맞붙은 형국이 되면서 선거가 끝나면 심리적 분당 사태로까지 이어질 거란 우려가 크다. 전대가 끝나도 치유되지 않을 수 있다. 이 상황이면은 치유 안 됩니다. 이 본인들끼리 후보들끼리 티격태격 싸우고 또 상당히 지금 거친데 끝나고 나서 어쨌든 대외적으로는 마지막 날 손잡고 같이 손들고 뭐 악수하고 뭐 하겠죠. 그렇지만 그 밑에서 정말 사생결단처럼 싸웠던 사람들이 쫙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장해찬, 장동혁 이런 사람들처럼 이런 사람들은 그냥 가슴에 품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심리적 분당 상태가 되는데 이게 실질적 분당 상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는 반발도 나왔다. 전당대회 진흙탕 싸움에 여당 발이 묶이면서 민주당이 자유롭게 입법 독주를 진행을 하고 당대표 연임 도전에 나선 이재명도 견제 없이 보폭을 넓히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19일과 26일 국회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청원 문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기에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공세 강도를 높이고 있다. 마음껏 합니다. 국민의힘이 뭐 있으나마나 한 정도가 아니고 저렇게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내분 일으키고 신문 지면 다 잠식을 해주고 그러니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죠. 그리고 또 그들의 우군인 좌파 매체 먹잇감을 받아들고 막 마음껏 다루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3면입니다.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명품백, 최상병 수사, 댓글팀 의혹, 야 김건희 게이트 정조준, 댓글팀 의혹, 새로운 먹잇감이죠. 처음에 김건희 여사 문자에서 댓글팀 뭘 나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뭐 그렇게 했는데 장해찬이 그것을 또 보호하느라고 진짜 댓글팀을 운영한 것은 한동훈이다. 이렇게 맞받아치면서 밖에서 구경하던 민주당이 볼 때는 엄청나게 좋은 먹잇감이죠. 법무부 장관이 댓글팀을 운영을 했어.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도 댓글팀을 운영한 의혹이 있었어. 그냥 낚아채는 겁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명품백 넘어서 임성근 구명 로비 문자 논란 등 터져나오는 의혹 중심에 김 여사 있다. 다시 또 그래서 민주당은 국정농단이다. 국정개입이다. 공세를 펼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가 1차 분수령이 될 거다. 탄핵이 1차 분수령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국당도 끼어들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 떳떳하면 휴대폰 제출해라. 문자 메시지 이런 것 때문에 휴대폰 제출해라. 이렇게까지는 오는데 정신 못 차리고 경향신문은 더 독합니다.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정치면에 김 여사, 한동훈 측 모두 댓글팀 운영, 여 집안 싸움으로 자폭,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진위 공방 격하, 대래 의혹이 정폭되고 있다.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친윤계 김건희 여사의 댓글팀 운영 의혹을 부인하면서 한동훈 후보의 댓글팀 운영 의혹을 제기를 했다. 그리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장해찬 씨가 여론조성팀 관계자들에게 받은 텔레그램을 몇 개만 텍스트로 공유한다. 총 4개의 문자 내용을 공개를 했다. 완전히 자폭 자해죠.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할 거 다 합니다. 이재명 재임 출발했고 재임에 나서겠다고 출발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한다고 그 29명 정인 불렀고 검사들 4명 또 탄핵 청문회 한다. 법사위에서 한 명씩 차례를 부르겠다 하고 있고 법안 자기들 마음대로 다 처리합니다. 조선일보 정치면입니다. 한 달 새 42개 당론 법안 쏟아낸 야당 의원들, 야당 의원들 우리는 내용도 몰라. 지도부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거야. 뭐 알아서 뭐 하겠지 뭐. 의원총회에서 법안 7건 또 당론 채택. 뭐가 당론 채택되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 야당 의원들은. 그런데 이재명을 보호를 위한 법안들 그리고 지금까지 여당이 응하지 않았던 포퓰리즘 법안들 이것들 다 통과시키고 있는 겁니다. 감사원 권한 완전 박탈하는 감사완박법, 기업 손배소 제한한 노란봉투법, 토론도 없이 1시간 만에 일사천리, 당론 안 따르면 공천 불이익, 당규를 만들어 놨으니까는 이 소신 투표, 소신 의견 개진은 어려워. 이것은 뭐 민주당 내부 문제인데, 민주당에서 이렇게 무더기로 막 법안 통과시키고 탄핵한다고 하고 막 하는데도 그것을 막아야 되는 쪽에서는 집안 싸움을 벌이고 있으니까 이게 경선 얼마 안 남았습니다. 7월 23일 한 열흘 남았는데 끝나고 나면은 어떤 파동이 벌어질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7월 12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